안녕하세요. 행복학교 최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시니어에게 글쓰기가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우, 내가 무슨 글이야. 나 글 잘 못 써. 작가도 아닌데 무슨 또 글이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글을 잘 쓰자는 말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책을 내자는 이야기도 물론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글쓰기는 내 마음을 정리하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래전에 말하지 못한 고마움, 아직 정리되지 못했던 서운함, 혼자 삼켜온 외로움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두 가지 정도는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가슴속에 넣어두고 삽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할까 싶고, 친구에게 말하면 무거울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무거워지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종이는 내 말을 함부로 끊지 않고, 공책은 내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 수업을 작가가 되는 수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나는 수업이라고도 합니다. 글을 잘 쓰는 것과 글쓰기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글쓰기는 잘난 사람들의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일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저에게 글쓰기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 부른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글을 쓰는 순간, 그 시간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알아채고 그 감정을 돌아보고 미처 보지 못했던 상처를 조금씩 보듬고 내일을 한번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그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강의가 오늘 마칠 때쯤 나도 글 한번 써볼까 라는 마음 한 줄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니어는 가장 쓸 이야기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이냐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니어는 글쓰기에 늦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가족과 자녀를 위해 참고 울고 웃었던 날들, 그래도 끝내 견디고 버텨오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있고 사람 냄새가 있고 다음 세대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깊이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기 삶을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평범한 삶일수록 더욱 귀한 법입니다. 그 안에 진짜 살아내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뭐 특별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이셨습니다. 9살 정도의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동생들을 키운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조용히 받아 적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이게 제 이야기라고요 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이미 충분히 쓸 가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신 70대 중반의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맞춤법도 엉망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맞춤법은요, 맞춤법 교정 프로그램이 고쳐줍니다. 근데 어르신이 살아온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석 달 뒤에 어떤 이유로 너무나 아쉽게 멀어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쓰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시던 그분의 눈가에 그 촉촉해진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맞춤법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편지 안에는 그 어떤 명언도 담지 못할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들게 버텨낸 날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그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이 바로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과연 성인들에게 글쓰기가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수없이 읽어드린 글 한 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작가의 글도 아닙니다. 그리고 등단한 시인의 시도 아닙니다. 90대 노무를 보내고 장의차 안에서 눈물로 쓴 제가 아끼는 고등학교 한 선배님의 글입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어머님을 태우다. 염하고 눈물, 입관하고 눈물, 관 운반하면서 눈물, 화구로 들어가면서 눈물, 재 쓸어 담는 걸 보면서 눈물, 창호지로 재를 싸면서 눈물, 유분에 목함을 넣으며 눈물, 보자기에 쌓여진 목함을 만지며 눈물. 마지막 눈물은 이동 중인 연구차 안, 가슴에 안긴 목함 감싸 안은 손끝에서 느끼는 아직 남은 열기의 왈칵. 당분간 선제암 자주 가서 마음 놓고 우리라. 합천군 용주면에서 우리라. 남은 생은 울면서 살다가 나 또한 고통 없이 사나되기를. 그러다 산천 스치는 바람 속 먼지 되어 엄마 다시 만나리.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잘 계시지요? 엄마는 말한다. 그럴 거 없다. 예초 우리는 바람이었다. 잠시 구름 되어 너를 만나 뿌듯했다. 그리고 다시 바람으로 돌아가 귓전을 펄럭이는 무언의 손짓이
모두 너고 나다. 구름처럼 살다 간 시간 속에서 잠시 너를 만나 행복했다. 또 다른 인연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땐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그동안 애 많이 썼다. 고맙다. 다시 겸허히 살다가 바람으로 다시 만나자. 그래, 그때까지 안녕. 살아가는 내 새끼들아, 금세 보고 싶구나. 내가 보고 싶으면 합천 선제암으로 와. 저는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맞춤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학적 기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이 글이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선배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먹먹한 마음에 쓴 글인데 글로 풀고 나니 점차 마음이 평온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실의 슬픔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면 평생 아픔과 죄책감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글쓰기는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조용히 내보내는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감정들을 품고 삽니다. 섭섭함,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미안함, 그리움. 이런 감정들은 쉽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심하다고 얘기할까봐, 분위기 흐릴까봐, 예민해할까봐, 봐도 속으로 삼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글을 쓰면 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서운했구나. 내가 외로웠구나. 내가 속상했지만 참았구나라고요. 이런 감정이 보이면 힘든 마음에 덜 끌려다니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너 베이커 교수는 수십 년 동안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힘들었던 감정을 글로 쓴 사람들은 면역력이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글은요, 우리 감정을 없애주지는 못해도 그 감정을 알아차리기는 해줍니다. 그 알아차림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희 행복학교 제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여성분이세요.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아직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늘 죄책감으로 남는 일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어머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렸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 몸이 부서져도 직접 모셔야 했는데 이 마음이 아주 오랫동안 우울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글을 쓰시면서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면서 점차 치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매주 찾아오시면서 환한 미소로 신기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던 그 날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야기들을 엮어 자식들에게 물려줄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을 짓눌려온 그 죄책감이 글 한 줄을 써내려가면서 천천히 녹아내린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글쓰기의 힘입니다. 글쓰기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나는 아직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느끼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불러줘야, 필요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한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인 거죠. 글쓰기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 힘이 글쓰기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 그때 하지 못했던 선택,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 그런 것들이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지금 글로 꺼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에는요, 흩어진 기억들이 하나의 의미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참고 견디고 떠나보내고 다시 일어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기억은 일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의미는 사라집니다. 글을 쓰면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 시절 내가 참 힘들었구나. 그때 몰랐는데 애 참 많이 썼다. 그 일은 아팠지만 그 일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것도 있었구나라고 말이죠.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핵심 발달 과제를 자아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오히려 평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글쓰기는요, 바로 이 자아 통합을 돕는 도구입니다. 그냥 고생만 한 인생으로 남는 것과 고생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으로 남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글쓰기는 그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라고 주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뭐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밥을 굶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짧다고 싶었는데 그 아래로 계속 써내려 가신 페이지가 무려 2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 굶었던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이야기였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쓰면서 처음으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주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완성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아 통합이 이루어진 삶,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그를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되풀이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이런 질문 때문에 평생 붙들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글쓰기는요, 지나간 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이고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존감과 존재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 문득 역할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이제 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때에 글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순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나는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글을 배우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빛도 달라집니다. 수십 년간 조금씩 쌓여온 우울감, 그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안고 오셨던 분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씩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70대 한 어르신이 글쓰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딱 2줄로만 글을 썼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밥 먹었다. 맛있었다. 이렇게 딱 2줄만 말이죠. 저는 그래도 훌륭하다고 계속 쓰시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밥 먹었다. 된장찌개였다. 며느리가 끓여줬다. 근데 사실 조금 짰다. 근데 고마워서 말 못했다. 어떠신가요?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된장찌개 참 맛있게 먹었다고 했다. 거짓말인데도 기분이 좋았다. 며느리도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어떠신가요? 이분은 이 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법, 그리고 하얀 거짓말 하나에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셨습니다. 글 한 줄이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던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글쓰기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만 맴돌면 불안은 커집니다. 근데요, 글을 적으면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고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고,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고,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뇌에는 무척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들도 꾸준한 글쓰기 활동이 우리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을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글쓰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을 떠올리고,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인지 기능은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글 쓰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제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털어놓으면 우리 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기록에 뒀으니까 이제 놓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 잠도 쉽게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 특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3줄만 한번 써보세요. 헬스장은 매월 몇만 원씩 내야 되지만 우리 글쓰기 헬스장은 공책 한 권과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씩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쓴 노인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후에 단어 기억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쓰는 것이 우리 타이핑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필요한 세상이지만 공책에다가 펜으로 직접 쓰는 것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만드는 그 느린 과정이 우리 뇌에는 더없이 좋은 운동이 됩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가족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남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에게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나 이야기보다 가족의 얘기가 진짜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시절을 견뎠는지, 할아버지가 어떤 꿈을 꾸셨는지, 이런 기록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무척 그리워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6.25 이야기들,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삶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들이 글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었을까요? 글쓰기를 시작하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이 없어요. 근데 글은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뭘 후회했는지, 내가 어떤 걸 사랑했는지, 그게 재산보다 더 값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으로 쓴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틈틈이 적어두신 메모들이었는데 가족 이야기도 있었고 친구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하늘이 참 예뻤다라고 하는 짤막한 한 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수첩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걸 봤더라면 내가 좀 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라고 또 하셨어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도 언젠가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쓰시는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보다 더 값진 재산,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기억,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단순한 취미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정서적 유산을 남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경험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은 다릅니다.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글쓰기 과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글 잘 못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런 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참 위로가 되었다. 내일은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고 싶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멋있지 않아도 되죠. 맞춤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딱 이 두 글자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그냥 손 가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것을 자유 글쓰기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 지금 내 기분, 떠오르는 사람, 먹고 싶은 거, 뭐라도 좋습니다. 딱 5분만 한번 써보세요. 소재가 없어서 못 쓰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 4가지를 드려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골라서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이었나?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중 한 가지만 답해도 충분합니다. 글쓰기는 쉬워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막하다면 오늘 베스트 한 장면 방법을 권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하루 중에 딱 한 장면, 기억에 남는 순간을 사진 찍듯이 묘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후 2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너무 예뻤다. 커피 한 잔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안 했다. 그냥 좋았다. 이게 글입니다. 이미 충분하죠. 이게 바로 글인 겁니다. 오늘 뭘 먹었냐도 좋고,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표정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려는 것보다 작게라도 매일매일 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시내 가셔서 비싼 공책 사지 마세요. 왜냐면 공책 사면 왠지 거창하게 뭘 잘 써야 될 것만 갖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메모지 쓰셔도 되고 영수증 뒷면이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도구가 아니라 쓰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본인 스스로 공책사로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뇌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공책 한 권과 펜 한 자루로 시작됩니다. 지금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지금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딱 한 줄, 한 문단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몰랐던 우리 내면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 쓰는 법이 아닙니다. 쓰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 결심 하나가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시작이 바로 반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그냥 쓰십시오. 오늘도 한 줄, 내일도 한 줄. 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우리 여러분들을 살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글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